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번에는 또 어떤 소식을 가지고 찾아뵐까 고민하다가 요즘 많은 분들이 또 이거 보고 찾아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바로 해외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전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소소하게 말씀드리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그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다고 저희 기획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걸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떠나볼 나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가장 큰 힌트가 됐던 거는 바로 농업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여했던 연구 프로젝트에서 봤더니 귀농귀촌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 생각보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도 벌써 이 도시의 삭박한 이 환경을 벗어나서 농촌에서 돌아가서 생활하고 싶은 분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처럼 농업을 벤치마킹 할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어느 나라를 떠올리시나요?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농업 최강국도 있겠지만 그들 나라들은 땅덩이가 엄청 크죠. 땅덩이도 작으면서 전 세계적인 농업 강국의 반열에 오른 나라가 하나 있죠.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자, 네덜란드는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3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농산물 수출국 순위에서요, 농산물 수출액이 미국 다음에 중국을 제끼고 2위에 해당되는 나라가 네덜란드였습니다. 자, 그러면 네덜란드는 이 어떻게 협소한 땅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 세계 농업 강국이 됐을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처럼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농업의 강국을 꿈꾸거나 농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찾고자 할 때 네덜란드를 벤치마킹하게 되는데요. 사실 네덜란드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의 전 국토는 우리나라의 3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네덜란드 인구는 어떻게 되느냐? 네덜란드 인구가 또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겠죠. 그래서 국토는 35%밖에 안 되지만 인구도 적기 때문에 인구 한 사람당 차지하고 있는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땅인데 땅의 상황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 봐야겠죠. 바로 농지가 중요할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삼천리 금수강산 백두대간이라고 해서 우리의 여러 산맥들을 자랑 삼아 언급하는데요. 이런 산맥들은 분명 우수한 풍광이긴 하지만 농업에 적합하지 않는 면적들이 많습니다. 자, 반면에 네덜란드는 라인강, 마스강, 스헬델강의 하류에 삼각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국토의 대부분을 농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국토에서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6%나 됩니다. 따라서 국토 전반을 농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보다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농업 부분을 규모감 있고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렇게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역시 네덜란드도 많은 농지가 결국 있었기 때문에 세계 2위의 수출국이 됐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것도 좀 착각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론 네덜란드 많은 국민들이 규모감 있는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네덜란드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농산품들은 중개무역을 통해서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상징적인 것은요, 전 세계 카카오 수출액 중에서 가장 높은 수출액을 보이는 항구가 어딜까요? 바로 네덜란드에 있는 항구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네덜란드 내부에서는 카카오를 직접 재배하는 농장이 단 1톤어치도 없습니다. 그럼 네덜란드는 어떻게 전 세계 제1위에 카카오를 수출하는 무역항을 갖게 됐을까요? 바로 옛날부터 아프리카 대륙 여기저기에 네덜란드는 자신들의 식민지 내지 목장, 농장 이런 걸 운영하고 있었겠죠. 그 과정에서 지금도 카카오의 직접적인 재배는 아프리카 어디선가 하고 그거를 전부 일단 네덜란드로 입항시켜서 그걸 여러 품목들에 따라서 아니면 등급을 나눠서 고품종, 저품종, 싸게 팔 거, 비싸게 팔 거 이걸 다 나눈 다음에 그리고 그거를 전 세계에 초콜릿을 만들거나 카카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 분배함으로써 바로 이렇게 되니까 네덜란드가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으로
통계는 잡히는 거죠. 하지만 직접 재배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가 역시 많이 수출하는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담배인데요. 여기서도 네덜란드가 직접 생산한 담배의 총량보다 수출액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이것도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하, 네덜란드 사람들은 본인들이 담배를 재배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을 수출한다는 건 수입해서 자기들이 재배한 것과 같이 섞어서 외국에 판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전부 수입해다가 다시 중개무역을 통해서 외국에 팔면 되는데 굳이 소품종이더라도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직접 생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의구심이 들 텐데요.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이 사온 농작물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용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벨기에는 딸기의 초 A 등급 딸기가 500톤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독일은 B급 그 케이크 위에 데코하는 그 정도 되는 딸기가 뭐 1000톤이 필요하다. 그런데 해외에서 여기저기서 딸기를 다 수급받아서 가져와 봤더니만 1000톤어치 독일에 보내야 되는데 980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적할 수가 없거든요. 계약을 이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남은 20톤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으로 껴서 바로 보내는 거죠. 사실 농산물이라는 것은 공사품과 달리 갑자기 물량이 몇 개 모자른다라고 해서 바로 공장 돌려가지고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어디선가 그 20톤을 채우기 위해서 콜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일순간 농산물이 일정 부분이라도 품귀 현상이 생기면 농산물 가격은 급등하게 됩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손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손실을 막고 예정된, 계획된 계약을 이수하기 위해서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소량이더라도 반드시 자체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네덜란드의 농업 경쟁력은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일견 알고 있는 네덜란드의 농업 강국은 직접 생산하고 물 주고 기르고 한 것이 아니라 중개무역을 통한 산물이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네덜란드는 정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수출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농민들, 네덜란드 농민들은 그럼 부자겠네요. 여기도 굉장한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에 벤치마킹을 할 때 네덜란드를 삼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네덜란드의 농민들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EU로부터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대부분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농민들 중에서 한 14% 정도 되는 사람들은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해야지만 생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이고요. 반대로 상위 10%에 해당되는 농민들은 진짜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농업망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커다란 어떤 교역에 맞춤을 해줄 수 있는 농민들이 또 있기 때문에 농업 부분의 소득 격차가 다른 제조업이라든가 금융보다도 훨씬 현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또 네덜란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겉에서는 농업 강국, 하지만 실제로는 무역하는 상인들이었던 네덜란드.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